반갑습니다. 내신 대비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문제는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어볼 건데요. 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지를 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3월달부터 계속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원래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에 두 단원 50문제씩 100문제를 모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이 영상 편집하는 것도 많이 미숙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좀 빨리빨리 작업도 하고 올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영상 100개가 완성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0문제를 업로드를 먼저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부터 하단에 그 영상 설명을 보시면 51번부터 100번까지 그 문제를 제가 업로드를 할 거니까 이 이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먼저 풀어보시고, 또 혹시 잘 안 풀리시거나 정답이 나오지 않거나 틀렸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우선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계속 앞으로 100문제뿐만 아니라 3단원, 4단원 또 수학 하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은 계속 제작은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문제인데요. 판별식은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면 기본 사항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판별식과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본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 끝에 가서 추가 문제를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잘 풀으셨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예상할 수 있는가? 자, 90점 예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 파트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요, 출제 확률 90%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만큼은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라는 표현을 줬잖아요. 자,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다 잘 아시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고 풀어주셔야겠죠. 만약에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 등호는 빼주셔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시켜봤을 때 10명 중에 무려 8명 정도가 틀리는 상당히 이 함정에 많이들 빠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을 때 어떠셨을까? 무척 궁금한데요. 자, 우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판별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판별식 공식 쓰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창의 기수가 짝수니까 자, 이 문제는 4분의 D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이 1창의 기수 절반의 제곱인 K 플러스 1의 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AC, 즉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2K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다 했죠. 이제 이 판별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 주시겠죠. 자, 간단하네요. 2 넘기고 또 다시 2로 나눠주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오답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써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찾으셨나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자, 문제 풀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게 썼어요.
근데 왜 틀린 거냐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은요, 최고차항의 개수, 다시 말하면 2차항의 개수 k제곱 마이너스 1이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거 어떻게 푸느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좀 난감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자,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하면 k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답이 아니고요. k는 1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정답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걸까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얘를 좀 더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답안을 정리를 해주셔야죠. 객관식이면 보기 중에 또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각각 1식과 2식이라고 먼저 표시를 해보고요. 자, 1식과 2식에 만족되는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죠. k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k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이 두 개가 k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x를 표시해 놨어요. 이걸 답을 어떻게 적을까요? 자, 우선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 있었는데 이럴 때는요, 이 부분을 구멍을 뚫어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워두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얘 1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자, 쭉 가는데 1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변형시켜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하나 답이 되고요. 또 1보다 크다가 또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1과 2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시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군데의 범위로 정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디가 함정인지 자,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판별식 쓰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풀이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자, 함정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은 이 뒤에 제가 추가 문제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자, 영상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읽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ix, 저기 i가 있네요. 자,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i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i는요, i는 맞네요. 우리가 예상하던 루트 마이너스 1 허수 단위가 맞습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자, 딱 떠오르죠. 판별식이.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실수 k에 대하여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요, 그 실근도 물론 구해줘야 되고요. 또 실수 k의 값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함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쌤, 왜 판별식을 쓰면 안 되나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풀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뭐 참고서나 문제집 뭐든지 좋습니다. 지금 갖고 와보세요. 책을 펴보세요. 지금 잠깐 멈춰놓고요. 자, 그리고요. 판별식 파트를 한번 펼쳐보세요. 문제 말고 개념 정리 부분이요. 교과서도 좋고 뭐 개념서도 좋고 문제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무 책이나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판별식 소개되어 있는 공식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 한번 펴보세요. 아마 마법 같은 일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아신다면 쌤이 지금 무슨 얘기 할 건지 나 알 것 같아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눈치를 못 채셨다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책을 펼쳐보시면요, 판별식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맨 윗줄에 보시면 개수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미 본 적이 있다고요? 근데 까먹었다고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 개념 공식은 다 외우는데 A, B, C가 모두 실수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계수해 보면요, 허수가 들어있죠. 허수가 들어있을 때는 판별식이라는 그 개념 공식을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이 B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C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허수 단위 I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허수는요, 대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수를 넣어서 부등식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부등식의 허수가 존재한다라고 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식이에요. 허수는 절대 부등식하고 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확실하죠.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자, 여기 보시면 i가 들어있고요, 는 0이 있고요. 자, 얘는 하나의 등식인데 지금 알파와 k가 모두 실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하냐고요? 자, 이렇게 변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보세요. 여기는 x제곱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kx 들어와 있고 2k 플러스 1 들어와 있죠. 그리고 ix, 즉 xi가 여기 xi 와 있고 마이너스 3i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하나의 복소수 값으로 정리를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소수가 0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것도 0이 돼야 되고 뒤에 것도 0이 돼야 된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식 아래식을 각각 1식, 2식이라고 두면은요, 우선 이 식에서 x는 3이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그게 바로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근 알파가 바로 3이 됩니다. 자, 갑자기 답이 나와버렸어요. 방정식을 푼 것도 아니고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a 플러스 bi는 0, 꼴로 정리만 했을 뿐인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겠구나. 즉, 복소수 상등. a 플러스 bi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이고요. 그 3 값이 바로 알파가 되는 거고요. 지금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식의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요, k 값도 마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 3 들어가면 9니까 또 여기 3 들어가면 3k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k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는 3이고요. k는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두 개의 문제를 제가 다뤄봤는데요. 판별식, 그냥 뭐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그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다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형은요, 따로 다루지 않았고, 대신에 오늘 다룬 문제, 자,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요, 오답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했던 문제도 개수가 모두 개수가 모두 실수이지 않을 때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네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근을 가질 조건은요, 개수가
허수가 나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하면요, 판별식 D는 0, 이거는 쓰셔도 좋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공부할 때 단지 D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것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함정 빠져들지 않도록 충분한 복습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4번째 문제였죠? 다음 영상에서 65번째 문제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